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요즘 해외 직구 사이트 들어가서 결제 버튼 누르기 무섭지 않아? 아니면 미국 주식창 띄워놓고 환전 지금 해야 하나? 좀 기다리면 1200원대로 떨어지겠지 하다가 결국 더 올라버린 숫자 보고 뒷목 잡은 적 있지. 사실 나도 그래. 예전엔 1200원만 넘어도 와 진짜 비싸다, 곧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봐봐, 1400원은 우습게 넘고 1450원을 터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들 환율 위기다, 제2의 IMF 아니냐 라고 겁을 주니까 더 불안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평범한 일상, 즉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오늘 내가 왜 우리가 알던 환율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는지, 그리고 이 미친 환율 시대에 어떻게 내 돈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쉽게 하지만 뼈 때리게 설명해줄게. 내 이름은 로디야. 난 경제의 흐름과 이 환율이라는 미친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죽어라 일해서 번 내 원화 가치가 왜 쓰레기가 되어가는지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자, 봐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지?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되고, 그럼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다시 환율이 내려간다, 이거잖아. 미안한데 이거 이제 안 맞아. 완전히 틀렸어. 실제로 2024년 한국 무역 수지는 흑자였는데 환율은 오히려 계속 올랐어. 이상하지 않아? 물건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왜 환율은 안 내려갈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제 환율은 경상수지, 물건 파는 돈이 아니라 금융계정, 자본의 이동이 결정한다는 거야. 쉽게 비유해줄게.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서 사과 많이 팔면 그 동네가 부자가 됐어. 근데 지금은 사과 파는 것보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옆 동네 신도시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사느냐가 동네 잔고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 달러를 한국에 안 두고 다 어디로 보내는지 알아? 전부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으로 보내고 있어. 여기서부터 기존의 환율 공식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거지.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냉정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자, 계산기 꺼내봐. 예전엔 우리가 반도체 하나를 100달러에 팔면 그걸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기름값, 가스값이 30달러였어. 그럼 우리 손에 70달러가 남지. 이 70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을 눌러줬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전쟁 터지고 공급망 꼬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시로 비싸졌지. 이제 똑같이 100달러치 반도체를 팔아도 기름값으로 60달러가 나가. 그럼 우리 손에 남는 건 40달러 뿐이야. 과거 100달러 벌어 70달러 남음. 달러 공급 풍부. 현재 100달러 벌어 40달러 남음. 달러 공급 부족. 수치적으로 달러 공급이 40% 이상 줄어든 셈이야.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지. 이건 누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에너지 빈국의 구조적 한계야. 기름값 좀 안정되면 환율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에너지 비용은 앞으로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예전처럼 싸지긴 힘들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의 심리가 환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받아. 너희들 주변에 요즘 국내 주식하는 사람 있어? 다들 국장은 탈출 지능순이라 그러고 엔비디아, 테슬라 사러 가잖아. 2024년 기준으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이 무려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엔 환율이 1400원쯤 가면 무서워서 달러를 팔았어. 아, 고점이다, 이제 원화로 바꿔야지 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사람들의 생각, 1450원? 비싸긴 한데 어차피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가 더 오를 거 아니야. 그냥 환전해서 사. 환율이 비싸도 기꺼이 달러를 사려는 강력한 매수 대기층이 형성된 거야. 1400원이 고점이 아니라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야 로디, 그래도 환율 너무 높으면 국가가 개입해서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정부가 달러 풀어서 막겠지.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갈까? 140조 원을 들고 해외로 나가려는 개미들의 거대한 흐름을 국가가 어떻게 막아?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바로 금리야. 자, 쉽게 생각해보자. A은행은 이자를 3.5% 주고 B은행은 이자를 5.5% 줘. 심지어 B은행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이야. 그럼 넌 어디에 돈 맡길래? 당연히 B지.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잖아. 이걸 한미 금리 역전이라고 해. 예전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상수가 되어버렸어. 왜? 한국은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어서 금리를 미국만큼 올렸다간 전국에서 곡소리가 나거든. 못 올리는 거야. 돈에는 중력이 있어.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 미국 국채에만 넣어놔도 연 4~5% 수익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 돈의 중력이 달러 가치를 계속 1400원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내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구나 하고 울고 있을 거야? 아니지. 로디가 딱 정리해줄게. 바로 실행해. 환율에 대한 기준점을 리셋해. 1100원, 1200원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야. 이제 1350원이 오면 와,
진짜 싸다 하고 감사하며 사야 하는 시대야. 기준을 1,400원으로 잡고 자산 계획을 다시 짜. 원화 채굴해서 달러 자산에 심어. 월급 원화 열심히 벌어서 그중 일부는 무조건 달러 표시 자산, 즉 미국 주식, 달러 예금, ETF에 넣어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네 인생을 위한 찬차손 보험이야. 심리적 공포를 이용해. 남들이 환율 1,500원 간다, 나라 망한다 할 때가 오히려 기회야. 환율이 급등할 때를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포가 극에 달해 환율이 오버슈팅할 때 분할로 대응하는 거지. 세상은 변했어. 과거의 교과서 지식으로 지금의 돈의 흐름을 읽으려고 하면 백전백패야. 1450원 환율이 뉴노멀이 되었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만 놀지 말라고 세상이 등 떠미는 신호야. 불안해하지 마.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이 높은 환율이 오히려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옆에서 계속 그 길을 같이 고민해줄게. 오늘 내 이야기가 네 뒤통수를 조금이라도 때려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네 응원이 내가 더 미친듯이 공부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거든. 어제의 상식에 갇힌 사람은 내일의 부를 가질 수 없다. 이 말 명심하고 오늘부터 당장 네 자산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해봐. 알겠지?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로디였어.